저희 바로 두 번째 주제도 문다혜 씨에 대한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5천만 원 돈 보따리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변인님? 이것도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일단 5천만 원 돈 보따리를 김정순 여사가 청와대 이제 그 경호 직원을 통해 가지고 보따리에 보따리에 싸가지고 싸서 친구한테 네. 보자기에 싸서 네. 친구한테 주고 친구가 이제 무통장 입금으로 문다혜 씨한테 보냈다라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첫째가 조국과 윤건영이 지금 항변하는 거는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평산마을 집을 이제 그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은행에 직접 못 갔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좀 몇 네네. 개 말씀드릴게요. 네네. 대한민국의 은행을 잘 못 간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카카오뱅크 없나요? 지금 우리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5, 6천만 국민 중에서 네. 성인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은행 앱 다 깔려 있습니다. 다 깔려 있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계좌 이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요. 그냥 현금 5천만 원을 집에 놔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예. 그럼 현금을 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리고 계좌 이체를 하는데 현금으로 돈 거래가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은 주로 나쁜 거예요. 주로 나쁜 거다. 네, 주로 나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좀 이상한데. 그렇죠. 쿠션을 먹여서 왔다 갔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냥 그렇죠. 이상하죠. 네. 아까 제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뭐가 이상하잖아요. 어. 내가 자식한테 돈을 주는데 쿠션을 먹여서 그것도 보따리에 싸서 내 친구한테 줘서 무통장 입금을 시켰다. 뭐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절차가.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네.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없죠. 그럼 이게 과연 야 이거 혹시 5천만 원 주면 증여세 때문에 그럴까라고 보면요, 증여세에 해당되는 금액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네요. 그럼 이거는 지금 검은 돈이락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항변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아니야 무통장 입금에 자기 이름이 찍혔잖아. 김정숙. 친구가 보낼 때 네. 김정숙을 이름을 넣어서 보냈으니까. 이거 내가 당당하니까 김정숙 찍은 거야. 아니죠. 그것도 아니라고 봐야죠. 자 친구 입장에서요. 네. 우리끼리 이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네네. 우리 성재준 대표님과 제가 이제 엄청 친해. 근데 이제 제가 대통령을 지냈어요. 네. 근데 내가 내 아들한테 5명이니까 애들한테 돈 좀 주고 싶은데 이게 떳떳이 못한 돈이야. 그렇죠. 그래서 성재준 대표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쿠션을 먹여서. 쿠션을 먹여서. 이거 좀 그 김민수 대변인 첫째 아들한테 좀 입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성재준 대표님 입장에서 이거 거절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죠. 예. 이거 좀 그래요. 제가 느끼기 그래요.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합니까? 이러기도 좀 그러고. 그렇죠. 나는 지금 원치는 않는데 거절하기가 마땅치 않아.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내가 덮어씌우면 나까지 뭐가 잘못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방어막 같이 하나를 만들어 놓는.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다. 김정숙. 네. 그럼 내 일종의 자기 방어막이었을 확률 굉장히 높다. 네, 이거를 만약에 검은 돈을 돌렸는데 이 사람이 당당하게 이름을 적었다. 당당할 거면 여기서 그냥 바로 입금했으면 돼요. 그렇죠. 당당하면 바로 입금하면 되죠. 그리고 이게 당당한 돈이었으면 아마 통장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현금 보존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게 감봉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저희들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예, 감봉권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검은 돈일 확률이 거의 99.9%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띠지 네. 같은 것만 봐도 금방 네. 아니까요. 그럼 감봉권은 띠지가 10십자로 2개 묶여져 있죠. 네. 한국은행에서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한 돈. 네. 그럼 지금 이거 자체가 봤었을 때 제가 볼 땐 이 친구가 거절할 수도 없고 들어주기도 뭐하니 자기 보호 차원에서 김정숙 적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그 말씀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네. 게 이렇게까지 지금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분의 입장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죠. 저 언론들이 막 네.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야 이거 좀 얘기 좀 해달라. 이거 뭐 검은 돈이 아니다. 그냥 뭐 정상적인 돈이다라고 막 인터뷰하고 싶을 텐데 아무런 지금 입장이 네.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분은 빠져나갈 수 있죠. 난 뭔지 몰라. 그냥 친구가 입금해달래서 내가 딸한테 입금해줬을 뿐이야. 현금을 주길래. 그렇죠. 라고 하면서 본인은 빠져나갈 구멍으로 김정숙 적은 거죠. 네. 나는 그냥 김정숙이 부탁했길래 김정숙 이름 적어서 보냈던 네. 것뿐이다. 이렇게 또 나갈 그럼 테니까.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일반인이잖아요. 그럼 일반인들이 이거 분명히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친구라고 나왔는데
전직 영부인이고 이거 영부인이 지금 부탁한 거고 거절하면은 이것도 뭐 이상할 거 나름대로 문제 생길 것 같고 예, 입금해 주는 것도 두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구한테 부탁할 거 아닌 걸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써서 뭐 부정한 돈이 아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애당초 부정한 돈이 아니었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넣었으면 입금하면 되는 되죠. 거고 예. 경호처 직원이 문나한테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친구 통해서 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요 현금 자체를 현금을 5천만 원을 쥐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현금이 통장에서 나온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 월급 현금 노란 봉투에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현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출금을 한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에 그 책 팔아가지고 책을 다 현금으로 받아서 5천만 원 갖고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본인들이 그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도 증명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 이 5천만 원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이거를 왜 굳이 쿠션을 이렇게 먹여서 무통장 입금을 시켰는지 친구한테. 그렇죠. 누가 보든지 간에 전형적인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 세탁의 모습이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을 못 나가서라고 하기엔요. 여기 어차피 직원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넣으라고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너가 넣으라고 했으면 되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좌파 지금 지지자들은 이걸 믿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생각이 없거나 생각하기 싫거나. 생각이 없거나 생각하기 싫거나인데 네네. 대한민국 국민인데 생각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 싫다. 내가 지지했던 민주당에 그것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네네. 이 사람이 이런 부정한 짓을 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으니까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도 깨어나셔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당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거 지적할 겁니다. 그럼요. 근데요, 이거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 깨어나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못 가요.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렬히 지지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건 그냥 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여러분들이 된다. 깨어나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깨어나야 우리 쪽은 이미 뭐 대부분 깨어나 있으니까 민주당 쪽이 그쵸, 깨어 있어야 깨어 되는. 있죠 우리는. 네. 야, 그렇습니다. 저희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문다혜 씨가 이제 제주도에 그 자택을 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천만 원에 2022년도 7월달에 이제 구입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평수 자체가 전체 대지는 한 110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 평수는 이제 한 3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 주민들 말씀이 현재 시세로는 이게 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3억 8천에 샀을까 좀 너무 가격이 좀 낮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의문이 좀 있는데 근본적인 좀 의문이 송기인 이분은 신부님이었거든요. 지금도 신부님이고 신부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조금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송기인 신부 같은 경우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보니까 장관급이라 가지고 재산 공개를 또 다 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좀 공개가 됐는데 저희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 송기인 신부가 갖고 있던 이제 그 땅 토지를 좀 보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밀양시에 있는 토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 사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순교자 관리 토지로서 가액 변동이 없음 이렇게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교자 관리 토지라고 하는 말이 익숙치가 않은데 찾아보니까 저희 다음 거 보여주시면 2009년도에 동아일보 그 기자가 이렇게 신동아에서 송기인 신부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좀 읽어드리면 밀양역에서 내려 택시로 3, 40분 갔을까? 송 신부가 산다는 삼양 진읍 용전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 지금 토지를 있는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거실이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고 38평이었는데 교구에서 관리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송 신부가 죽으면 다른 신부가 살게 된다. 요게 이제 아무래도 순교자 관리 토지의 그런 어떤 맥락인 것 같아요. 신부님 같은 경우는 개인 자산이 없다 보니까 교구에서 어떤 집을 갖고 있고 거기서 그냥 임시 좀 거처를 하다가 돌아가시면 다른 분이 또 사시는. 근데 이게 요게 추가적인 또 걸 보니까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밭도 마찬가지로 갖고 계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양산시에 이제 갖고 있던 밭인데 여기도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천주교 부산교구 수련원 부지로서 가액 변동 없음. 요렇게 이제 변동 사항에 적혀 있는 걸로 봐서 부산교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이번에 이제 문다혜 씨랑 거래했다라고 하는 땅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370제곱미터 건물 105제곱미터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래를 했던 요 이제 주택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변동사항에 뭐라고 적혀 있냐? 피정 및 학예 수련의 장소로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피정이라는 게 저는 몰랐으면 찾아보니까 천주교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독교로 치면은 약간 그 기도원 그런 거가 또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 가가지고 이제 좀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이제 수련을 하는 그런 이제 피정 장소로서 제주도에 있는 요 별장을 이제 부산 교구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인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첫째 부산 교구인데 왜 도대체 제주도에다가 피정 그거를 했는지 제주도에도 제주도 교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 교구에 다니시는 분들이 피정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거기다가 했는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러면 저 별장은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별장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 송긴 신부가 개인적으로 문다혜 씨랑 거래를 할 수 있었는가?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송긴 신부가 인터뷰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다음 거 보여주시면 옛날에 이미 그 재산이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 송긴 신부 재산이 7억 7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부님이 재산이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 그 질문도 이때 기자가 했었는데 당시 이제 그 송긴 신부의 얘기가 가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진다.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구 것이다. 과거사 위원장 할 때 관계 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유일하다라고 2009년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토지는 교구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문다혜 씨는 부산교구랑 이거를 거래를 했다라는 것인지 송긴 신부랑 개인으로 거래를 했다라는 것인지 이 모든 게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카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불교는 스님들의 명의로 그리고 이제 카톨릭은 신부님들의 명의로 네. 이게 지금 그 교구나 이 개종의 그 땅들이 네. 명의가 되죠. 어. 근데 이게 이분들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불교는 주지 스님 그리고 여긴 신부님들의 이름으로 일단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네. 뭐 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소유하고 있는 땅이 뭐 수백만 평에 이르기도 해요. 네, 그럼 산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본인의 재산이 당연히 아니죠. 본인이 당연히 아니죠. 이 재산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논점을 회피시키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터지고 나서 며칠 후부터 똑같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별장 아니야. 숙박업이라고. 예, 숙박업이야. 네. 이걸로 계속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 많아서 별장한 게 아니라 그걸로 숙박업 하고 있어. 하면서 지금 이게 부동산의 종류로 지금 이게 시선 돌리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논쟁의 중점이 아니에요. 예. 숙박업을 하든 이게 별장을 하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대표님이 말했던 이 자금 출처와 이게 어떻게 매매가 되었는지를 지금 보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럼 지금 이게 3억 8천도 싼 가격이지만 이 돈은 또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는 아니 돈이 이렇게 3억 8천이 있었으면은 네. 청와대 가가지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그 청와대 갈 때도 이게 문제죠. 본인의 주택이 있었어요. 본인의 주택을 팔고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국민 세금을 빌어서 자기가 거기서 1년이나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그렇죠. 그럼 이것도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이 특별한 수입이 없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생활비를 받았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남편이 이스타젯 취업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돈이 나서 별장도 소유를 하고 별장도 매매를 하고. 그렇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가 들어가야죠. 이 돈 매매 대금 어디서 났느냐? 3억 8천만 원.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시세와 현격한 차이를 내서 만약에 이거를 거래했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도 지금 위장 거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운 계약서가 또 될 수도 있고요. 다운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운 계약서가 되면 이거는 분명히 이것도 똑같아요. 탈세. 탈세 목적이죠. 다운 계약서. 탈세 아니면 뭐죠? 뇌물이에요. 예, 그러네요. 탈세 아니면 뇌물이죠. 이것도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숱하게 해봤다라는 근거가
근거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 이런 형태를. 그럼 이거 탈세 아니면 이것도 뇌물이다. 자, 근데 이거 뇌물의 주체가 누구냐 이제 이거죠. 그렇죠. 이걸 뇌물로 봤을 때, 혹은 탈세로 봤을 때는 동조자가 누구냐. 그렇죠. 뇌물로 봤을 땐 누가 준 거냐. 네, 그럼 이게 신분인 개인이냐, 교구냐 여기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표님 말씀이 맞죠. 이게 내 재산이 아니라고 했으면 내가 처분할 권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교구의 허락을 득했다라고 봐야지 맞는 거죠. 그럼 교구의 허락을 득했다고 봐야지 합리적인데 그럼 이게 어디까지 연루가 돼 있느냐. 그럼 이게 또 정치 쪽이나 법 쪽에서 종교 쪽이라서 쉽게 안 건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건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신부 욕 다 먹이는 거예요. 종교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종교가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여기 성직자로서의 본 분을 다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이것도 밝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건들기 뭐해? 이거 종교가 껴 있어서 건들기 뭐해? 이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죄를 파내칠 수가 없습니다. 파헤칠 수가. 그리고 지금 이런 정황들 여러 가지를 볼 때는 결국에는 팩트 하나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식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증여를 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이 돈들이 깨끗하지 않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돈을 마련해준 누군가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하죠. 그 당연히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요.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여론을 몰아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거 수사해라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에 너무 많이 기댄다. 사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수사하라고 계속해서 여론도 좀 들끓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 이제 문재인 지금 이제 집안에 대한 이 수사의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서 일단 검찰도 열심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대변인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